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눌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 임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뭐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12월에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도 거기에 요동치지 않고 좀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한 달 전쯤에 이제 고용 지표가 엉망으로 나오면서 네. 그리고 GDP 성장률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이 과연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시장의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증시,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8월에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중국의 위안화 3번에 걸친 평가 절하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리스크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호전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네. 미국이 다시 금리를 12월에 올릴 수 있겠구나 하라는 시장의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머징 마켓 안에서 이제 주요 중국의 밸류 체인으로 있는 한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게 되면 이머징 쪽에서 탈이머징 자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 증시가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에 나왔던 패턴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좀 상당히 좀 반응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구간들이 다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올린다는 기본적인 그 전략은 좀 12월로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으로 이제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면적인 좀 수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0월에 어떤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이 된 이후에 지표가 꾸준히 좀 좋지가 않으면서 그래도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고용 지표로 굉장히 좀 시각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헤드라인 넘버 말고도 헤드라인 수치 말고도 상당히 좀 질적으로도 좋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고용지표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자체가 전월 같은 경우는 14만 2천 건인데 이게 수정치로 14만 7천 건, 5천 건 정도 조금 줄어들게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월은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컨센서스가 한 18만 건에서 19만 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20만 건을 여전히 하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27만 1천 건이 나오는 좀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언인플로이먼트 레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달 5.1%에서 5.0%까지 이렇게 0.1% 정도 더 낮춰지는 미국의 고용이 좀 더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숫자를 보여줬었고요. 네. 다다음 줄에 보시면은 이제 참여율 보시면 62.4%로 전월과 똑같습니다. 뭐 거의 사상 최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좀 구조적인 부분들 여기에다가 약간 그 안 좋은 쪽들은 여기에다가 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제 비관론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네. 제가 좀 이따 다시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4% 그리고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약점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다. 다음 그림 보시면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고요. 논판 페이롤 자체가. 그리고 근데 여기서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보면
여기 이제 중간에서 조금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2014년도 10월, 뭐 11월, 12월 이렇게 보시면 연말 쇼핑 시즌 때문에 이 시즌성을 좀 감안을 해서 연말에 좀 고용이 상대적으로 연간 중에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 11월, 12월도 상당히 좀 고용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그림 보시면 이제 뭐 고용,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인데요.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측면. 뭐 금융 위기 전 수준까지 지금 복귀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은 분명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제기하는 언론도 또 있고, 또 중국도 보면 거기에 발맞춰서 물론 이제 SDR 편입이 있습니다만 또 위안화 절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좀 첨예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전략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12월 어쨌든 블룸버그는 12월 고용지표로 인해서 페드가 12월에 금리를 인상을 시킬 가능성,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이제 논의의 깊이라든가 이런 고민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은 뭐 당연했었고, 이 반대 포지션에 있는 원자재라든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CNN 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고용 리포트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다. 10년 만에 인상이 분명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뭐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다루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달러 강세가 기업의 수익성에 직결이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번에 임금 인상 뭐 연간으로 봤을 때 2.5%가 늘어났다는 측면 때문에 비용 자체가 늘어나서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기업의 조달 비용 자체가 올라간다는 측면,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다는 측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그 27만 건인가요? 27만 천 건. 네. 여기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네네. 고용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보시면, 뭐 헬스케어가 이제 4만 5천 건,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한 7만 8천 건 정도, 건설에서 한 3만 1천 건, 뭐 마이닝 자체는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순중으로는 플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다지 크게 좀 볼 필요는 없는 수준. 근데 이제 소매 유통 쪽에서 4만 3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의류 판매에서 한 19,000건. 그러면은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뭔가 고용이 늘어났다라고 네네네.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풀타임 워커가 파트타임 잡보다도 좀,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 자체가 줄어들면서 풀타임이 늘어났다라는 측면. 네. 네. 그리고 고용이 55세 고령자에게 좀 집중이 됐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조금 약간 좀 의문이 드는데, 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싸잡아서 이게 진짜로 고용이 된 게 맞느냐, 파트타임이 풀타임으로 전환이 된 것이 맞느냐, 이 소매유통 쪽에서 늘어난 것이 진짜 그 고용의 질이 좋은 것이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외신 자체는 외형적으로 금리 인상에 점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이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12월 금리 인상 자체가 가능성 자체가 58%에서 70%까지 늘어났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는 쪽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시기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측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달러 강세에 따라 이머징 쪽에서는 자산이 나갈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중국 쪽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통화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 부분은 또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요? 일단 뭐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7개월 만에 중국의 위안화를 이제 0.6%를 절상을 시키는 이런 국면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스케줄이 내년으로 멀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 때문에 네. 이머징 시장 그리고 이머징 통화에 대한 아주 작은 베팅들이 솔직히 이루어졌던 것들이 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또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이머징 남미 국가들이 상당히 좀 다시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또 달러 강세로 인해서 반대 포지션에 있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사우디가 국채를 발행하고 상당히 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오페크 국가들, 중동 국가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SDR 편입이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까지 이번을 놓치면 2020년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측면. 네. 최근 들어서 계속 뉴스 플로우를 보면 중국의 위안화 편입을 환영을 한다라는 IMF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하방 압력 자체를 중국이 지금 버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과연 그러면 시장 상황이 좋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중립 내지는 아닙니다 정도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리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이머징 시장들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당분간 좀 주가는 좀 떨어질 것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을 건 좀 기관들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들의 흐름도 이게 같이 동조를 하게 될지 아니면 버텨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시장이 진짜 이머징 쪽에서 돈을 뺄 것이냐, 달러, 그리고 선진 시장에다가 계속 이제 돈을 다시 들이붓는 이러한 국면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질 텐데 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 2, 3일 정도만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이슈에 인하면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이종통화들의 흐름들이 다시 좀 반대로 흘러가고 유가라든가 이런 측면, 유가하고 신흥국 자산들의 가격 지수는 거의 동조화될 정도로 그러니까 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국 지수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에 아무래도 중국은 SDR 편입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라든가 ECB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우리 꺾이면 무조건 양적 완화 하겠다는 강력한 이 통화 정책의 의지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이제 통화 흡수 정책 자체가 좀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형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A는 B입니다. B가 이루어지면 C가 됩니다라는 전형적인 이런 그 투자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이종 통화 의 흐름, 그리고 이제 원자재를 중심으로 원자재에 대변할 수 있는 유가의 흐름들을 보는 것이 상당히 좋다. 쉽게 얘기하면 유가 떨어지고 달러 너무 세게 나오게 되면 이건 시장이 약간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버틴다면 이런 양적 통화 팽창 의지를 가진 타 국가 중앙은행들의 의지 때문에 시장의 하방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진 시장이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약간 선호도가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네. 이머징 시장에서 유일하게 거의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한 국가를 뽑자면 중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체도 굉장히 적고, 이제 수많은 이제 굉장히 올랐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거의 한 상태에서 다시 지수가 시작을 하고요. 신용잔고를 다 줄였고요. 또 여기서 이제 중국이 평가절하를 절대 못하게 돼 있는 SDR 편입. SDR 편입이 된다는 측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는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적어도 11월 말, 12월까지, 그러니까 11월 말이 되게 되면 가장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SDR 편입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절상되고 이머징 쪽으로 약간 선호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킬 수 있다는 측면. 기관이 플레이하는 측면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주식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기관이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반대로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떤 그 구간을 버텨냈냐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의 흐름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